자,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천 막바지 다다라서 공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울산의 삼성 중진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에 첫 탈당 사례로 좀 기록이 됐어요. 이채익 의원이 울산 남가비 지역구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을 국민공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현역이 있는데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건 사실상 컷오프를 의미를 하죠. 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절대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외에 서울 강남병입니다. 현역인 유경준 의원도 컷오프가 됐는데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수치 공개를 해주니까 고맙네요. 아주 우수한 지역에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왔으니까 경선을 하면은 딱 좋은데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4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를 헌인물로 취급을 한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불에는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박진 의원,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 이런 분들 다 재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정쟁력 조사에서 40%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승민계여서 뭐 그렇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건 아니고 전체 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쭉 들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현역 물갈이가 이제 공천 막바지에 되면서 시스템 공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부원장님, 그런데 일단 친윤계 의원들은 다들 공천 받았다. 지금 친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말이 막판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 제의가 끝났잖아요. 이제 뭐 막 잘라보는 거죠. 이른바 쌍특검. 부담 없으니까. 네. 탈당을 하든 말든 아무 부담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양당이 컷오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하위 점수 준 거는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지만은 점수를 촘촘하게 나눠서 1000점 만점을 해가지고 몇 점이 됐기 때문에 하위 10%에 들어갔다.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후보들한테 다 됐나요? 설명이 다 그 룰이 있으니까. 예. 아주 세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컷오프 된 거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 10%에 들어갔다. 점수가 나쁘니까 하위 10% 들어갔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컷오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이 안 됐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바꿔야 된다. 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바꾸는 기준이 3선이면 바꿉니까? 아니면은 교체 지수가 50%가 넘으면 바꿉니까? 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친윤 공천이다 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물론 낙하산 특혜로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력 없지만은 날로 뭐 먹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국회의원 되고 나시면은 유럽식의 당원들의 수기에 의한 완벽한 공천이든가 아니면 미국식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 당에서 일어나는 있지 않습니까? 사천 논란 이런 것 좀 없애는 좀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로 먹었다는 것보다 좀 실력이 좀 없었다는 걸 짤짝 순환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종훈 실장님, 일단 이렇게 비판이 좀 거세지니까 국민의힘 공관위가 관련 심사 자료까지 공개를 하면서 좀 반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같아요. 이례적이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혹은 공관위가 정말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더군요. 순발력 있었다. 이 당이 원래 이런 당이 아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 시절이나 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끌어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굉장히 화를 키웠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유경준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요, 제가 2배나 더 높은데 제가 왜 잘렸습니까? 했더니 바로 여론조사를 공개를 한 거예요. 49대 2위 후가 41이었다. 예.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경준 의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고맙다, 공관위에 이렇게 표현까지 했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대변인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이어야 된다. 점수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자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개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정희 위원님 마지막 예.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 굉장히 공천 국면에서 사천, 이재명 사천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이게 사천이다. 민주당에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예.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박용진 의원 본인의 어떤 하위 10%에 대한 채점표 이런 거 얘기했는데 기준만 설명했지 그 10%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명백 위원장도 나도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의 밀실공천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아마 입장이었을 거고요. 같은 입장으로 국민의힘을 돌아가 보면요. 지금까지는 조용한 공천이 있었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 현역들 지금 단돌이 친 거, 죄송합니다. 예, 가두리에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한동훈 장관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런 신범철, 임종득, 최상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국기문란의 당사자들 어떻게 단수 공천을 줄 수 있었는가? 네. 이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들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불리할 때에는 책임이 없다, 입 다물고 있는 이러한 태도 이게 양당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까지 한번 같이 주셨습니다. 예.